교과서 성난기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차시 영상에서 연극 성난기계를 극단 밀매에서 공연했던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소리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들린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게 그 연극 내용을 영상을 찍은 거라서 소리가 더 크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발성 부분이나 아니면 소리가 크게 나와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고 교과서 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대사가 조금씩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극작품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부터 배울 교과서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26쪽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극갈래의 이해 중에 성난기계 함께 볼 건데 차범석이라는 극작가가 쓴 내용이었고요. 전쟁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신고세대의 갈등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한국적 개성이 뚜렷한 사실주의 극을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는 내용을 우리 함께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교과서로 보면 이 부분은 나갔었죠. 회기, 인옥, 상현, 금숙이라는 네 등장인물이 나오고 서술자가 이 내용을 읽어줬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묘사와 회기와 인옥에 대한 묘사까지 했었고 그다음 대사 부분도 128쪽에 있는 내용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발단 부분이었다는 거 했었고 이제 전개 부분 계속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개 부분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봤었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서 필기 놓친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했었어요.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까지 했었죠. 그래서 129쪽에 있는 회기의 대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 지시문 내용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인옥이 말해요. 그리고 내 손처럼 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마음까지 기계가 돼버린 회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아픈 환자를 보살피지 않는 회기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회기와 인옥은 둘 다 공통적으로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회기는 그 마음까지도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체념하고 일어나면서 어두운 공장에 담배개비 20개씩을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이때 이 어린 것들에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는 지금 인옥이가 어떤 사람인지 등장인물 소개 보면서 알았잖아요. 이 어린 것들은 가족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언제나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내 마음은 어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겠죠. 회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하면서 인옥은 지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살고자 해요. 그러니까 회기는 이제 심적으로 동요를 하겠죠. 인옥을 그 전까지는 기계처럼 냉정하게 대했는데 사람이라면 미안해하고 조금 난처한 기색을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대사 보면 약간 감동되며 그쵸? 인옥이 말에 심적인 동요가 일어났어요. 미안해진 거죠. 그래서 말해요.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지금 인옥은 중환자예요. 약만 먹는다고 되겠어요? 약만 먹는다고 될 거면 수술하겠다고 일로 왔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약은 지금 그냥 임시방편, 미봉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잠깐 막아두는 거. 그랬더니 인옥도 그걸 알고 있죠. 혼잣말처럼. 알맹이는 어찌되었던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 건 어찌되었던 간에 그냥 약만 먹어서 임시방편을 하라는 말이라군요. 늘 듣던 얘기지 하며 회기가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약이 바로 포장인 건데 수술이라는 근본적인 치료책 대신에 미봉책으로 임시방편을 삼은 거예요. 그냥 잠깐 안 아프게 해주는 거. 진통제만 계속 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회기가 말았고 인옥이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거죠. 라고 하면서 자조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요. 자조라는 건 자신을 비웃는 듯한 목소리죠. 그러니까 알맹이는 아까 그 앞에서 알맹이는 어찌 되었던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라는 건
수술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임시방편으로 삼으려는 그 회기를 비판하고 있다고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의사라면 마땅히 환자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통제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녹은 계속 그런 말투로 계속 얘기해요.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그 누구는 뒤에 나와요. 남편인 최상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이라고 하면서 최상현한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잠깐 나와요. 시근해지며 가시렵니까? 라고 했어요. 원래는 획이 냉정했는데 점점 심리가 변하고 있죠. 이녹이 불쌍해지고 있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의사의 책무인데 이녹의 치료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는 살아보겠어요. 하고 목례하고 기운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까지가 수술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이녹과 이를 거절하면서 약간의 미안함을 느끼는 회기의 모습이 나왔어요. 회기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의사인 자신이 지금 살고자 하는 이녹의 마음을 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녹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 간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뒤척이면서 회기에게 시선을 쏟고 있다. 내 손이 기계라고?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녹한테 들었던 말을 생각하면서 기계 같은 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예? 라고 금숙이 물으니까 참 정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이에요? 내 손이야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과장된 표정으로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녹이 회기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저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자기 별명이 뭐냐면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별표 칠게요.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회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죠. 기계라는 말인데 머리는 사람이야. 얼굴은 사람인데 손은 기계인 거지. 스핑크스는 원래 사람의 머리를 하고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행인에게 수수께끼를 풀어내지 못하면 죽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 보면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손이 기계다 이런 뜻인데 부정적 이미지로 보면 괴물이잖아요. 기괴한 이미지고 차갑고 냉정하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기의 별명인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같이 나와요. 20세기 스핑크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내가 스핑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아니요. 스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걸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기괴한 이미지에 차갑고 냉정한 것까지. 회기가 이녹을 돌려보낸 후에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부터가 절정이 되겠습니다. 절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얼마 후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좀 아깝다고 하면서 폐수술을 해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네 정말.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수술을 반대하죠. 그 앞에서 잠깐 다시 얘기하면 별표 쳤던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기계적이라는 말이라서 수술 능력을 갖췄지만 냉정하다. 그 회기는 인간성이 없다. 이거는 꼬집는 별명이라서 긍정 부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조금 힘들면 학습 활동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부인을 미워하시오.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상현은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서 이녹이 실질적으로 가장의 책임을 다 가져왔음을 알 수 있죠. 이녹이 번 돈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상현이 말해.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요. 그리고 나도. 왜?
건강해져서 더 벌어야 아이들도 편하게 라고 했더니 상현이가 말을 끄면서 내 와이프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 와이프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술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수술받고자 하는 건데 가족들 간의 소통, 부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거죠. 상현은 그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 아내가 놀아날까봐 라고 생각해요. 회기는 어이가 없죠.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라고 얘기하면서 회기가 어찌됐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혼잣말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했더니 회기가 누가 말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냐면 난 경제적으로 무능하니까, 진짜로 무능하니까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난 진짜로 무능했어요.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그래서 상현은 계속 회기한테 말해. 수술해주지 말라고. 어차피 회기가 거절한 걸 모르는 거야. 부부간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라고 하는 이 부분. 상현의 대사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132쪽 대사부터 하강 부분입니다. 하강. 발단, 전개, 절정, 하강까지 왔어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내가 알기에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했더니 상현이 말을 끊으면서 아닙니다. 그건 이러니 회기가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죽는다는 거잖아.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뭉클 불쾌감이 솟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인간성이 없는데 더 인간답지도 않은 남편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인간 같지 않은 상현을 보면서 자기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면서 상현이 말해.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거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아내의 생명보다 지금 돈이 먼저인 거야. 그랬더니 회기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라고 얘기하면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짜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녹의 병이 수술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죽게 놔두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회기가 진짜 화났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상현의 태도에 지금 점점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위험 있게라고 했는데 이제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라고 했다가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외치며 라는 말, 지금 가로 안에 있는 말들 보이죠? 상현의 말 때문에 회기의 태도가 점점 인간성이 회복되어 가면서 점점 더 화를 내고 있죠.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이하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왜냐면 회기는 원래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었는데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상현이 뭐라고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회기가 기계처럼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현의 행동을 살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지금 금숙이 지금 의아한 거야.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인간성을 찾았어요.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수술 거절해달라고 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는 겸손과 비굴 없이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네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 살고 남도 있지 라고 하면서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만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상현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끼면서 회기가 인간성을 찾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회기 말, 지금 여기부터 대단원, 결말이에 대단원이라고 적었고, 정간호사, 아까 그 환자 주소 알지? 이녹의 주소에다가 적어보래요. 접수부에 속다루편을 보내래요. 이녹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지. 이제 수술해주겠다는 우편을 보내라는 거야.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이녹의 수술을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인간성을 진정 회복했어요. 아니 그렇지만 자신은 있어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수술하겠다고 했어요.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회기가 달라진 인간성을 찾은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금숙은 회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응?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왜요?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에 그 친구, 지금 상현이라는 그 인옥의 남편을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고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상현이 죽어가는 안을 내버려두는 게 바로 살인과 같은 거니까 인옥의 수술을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상현이 비정하고 인간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거에 대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금숙이 말하죠. 별표 칠게요. 기계가 노하셨네요. 제목과 관련되면서 기계 같던 회기,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던 회기가 성난 기계가 되면서 인간성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잔소리 말고 편지나 써 얘기하면서 앉아서 편지를 쓰고요.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값을 발견해요. 인옥이 생각나겠지. 인옥이 담배 공장에서 일하니까. 그러면서 혼잣말로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담배가 인간이에요. 포장은 그럼 인간의 겉모습이겠죠. 알맹이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인간성,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다.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그 담배는 그럼 인간 중에서 누구냐면 인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옥은 진짜겠죠. 공장에서 진짜 나왔을 테니까. 왜냐면 그럼 인옥이 진짜면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하면서 수술을 결심하기로 하고 끝을 냈어요. 막이 끝났죠. 한 막은 연극의 단락을 세는 장인데요. 그 무대에 막이 올랐다가 내릴 때까지를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고 이건 막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성난기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은 없이 계속 그냥 그냥 회기의 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수술을 해줄 것을 애원하는 인옥한테 기계적으로 회기가 대응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인 상현이 인옥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그 비정한 모습을 느끼고 회기가 인간성을 찾죠. 그래서 제목인 성난기계는 상실된 인간성이 회복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작품의 본문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학습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